혹시 자신의 발을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늘 사용하지만 쉽게 지나치는 발과 걸음이 알려주는 건강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이 보내는 작은 변화 하나가 당뇨나 치매, 혈관 질환 같은 큰 병의 전조일 수 있다는 사실. 아마 끝까지 들어보셔야 비로소 그래서 발이 중요했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발이 보내는 신호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발끝이 자주 저리거나 시리게 느껴진다면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초신경이 손상되거나 당뇨병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발이 차갑게 식는 것도 같은 원인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발목과 발등이 자주 붓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후가 되면 신발이 꽉 끼는 것 같아 불편하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도 발은 금세 부어오릅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몸속 노폐물이 쌓이면서 발과 발목에 물이 고이고 심한 경우 발에서 특유의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발가락 끝이 푸르스름하거나 검붉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증상인데 오래 걸으면 종아리가 아프다가 쉬면 괜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말초혈관 질환일 수 있어 방치하면 위험해집니다. 걸음걸이의 변화도 무심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발을 끌 듯 걷는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신경계 이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는 것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초기 신호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발이 잘 떨어지지 않고 땅에 붙은 듯 발걸음이 작아진다면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바닥 색이 유난히 붉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자주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특히 간염이나 간경변 환자들에게 흔히 보이는 증상으로 손바닥에도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이 지나치게 차갑고 붓기가 잘 빠지지 않는다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에 땀이 유난히 많이 난다면 갑상선 기능항 진증에서 보이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발끝이 화끈거리거나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반복된다면 신경이 손상되었거나 비타민 B12 부족에서 비롯된 신경질환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만 유독 시린 경우에도 이런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발바닥 특정 부위에만 굳은 살이 두껍게 잡히는 것도 신호입니다. 체중이 한쪽으로 쏠렸다는 뜻인데 골반이 틀어지거나 허리에 디스크가 있을 때 잘 나타납니다. 발은 늘 몸 전체의 균형을 반영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발은 다양한 방식으로 몸의 이상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발을 지켜야 할까요? 무엇보다 작은 생활 습관부터 챙겨야 합니다. 매일 발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톱과 발가락 사이, 발 뒤꿈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상처가 굼거나 곰팡이가 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발 역시 통풍이 잘 되고 압박이 적은 것으로 골라야 합니다. 하루 종일 신었던 신발은 반드시 말려야 하고 양말도 면이나 천연섬유처럼 땀 흡수력이 좋은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는 무봉제 양말을 신어 작은 압박이나 상처를 예방해야 합니다. 발을 씻은 뒤 발가락 사이를 완전히 말리는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무좀이나 세균이 쉽게 번집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드라이기를 이용해 발가락 사이까지 바싹 말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체중 관리 또한 발 건강에 직결됩니다. 체중이 늘면 무릎과 허리보다 먼저 발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또한 자기 전 발 뒤꿈치에 보습제를 발라 갈라짐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 뒤꿈치 갈라짐은 단순 건조가 아니라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금연입니다. 담배는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발끝 혈액순환을 크게 방해합니다. 발에 작은 상처 하나가 잘 아물지 않는 것도 결국 담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발을 지켜주는 간단한 운동도 있습니다. 앉아서 발가락을 최대한 쫙 벌렸다 오므리는 동작은 작은 근육을 강화해 발의 아치를 지켜줍니다.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것도 혈액순환과 관절 가동성에 좋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정맥순환을 돕습니다. 바닥에 수건을 놓고 발가락으로 잡아당기는 운동은 발바닥 근육을 단련시켜 족저근막염 예방에도 좋습니다. 작은 공이나 테니스 공을 발바닥 밑에 두고 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의 피로가 풀리고 신경 자극이 뇌까지 전달되어 마음이 안정됩니다. 누워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밀었다 반복하는 발목 펌핑 운동은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가게 도와 다리 부종을 예방합니다. 가능하다면 맨발로 잔디밭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발바닥 감각신경이 살아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져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단 안전한 흙길이나 잔디밭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발은 그저 몸을 지탱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우리 몸속 깊은 곳의 변화를 미리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잠시 발을 내려다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붓지는 않았는지, 색은 변하지 않았는지, 발톱과 발바닥은 건강한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생한 내 발에 작은 감사의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수고했어, 고마워. 이 작은 습관이야말로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지켜줄 든든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풍성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